가야 돼. 그런 사람 말할 때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굳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강사님 오늘 재판 결과 받아들이시는지 한 말씀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만 찍어 이제. 이 사람들 뭐 한 번 찍었으면 됐지 뭐 자꾸 찍냐 그거. 네, 저도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로 유명했던 황우석 전 교수, 자 윤지영 기자. 네. 이 황 전 교수가 갑자기 이슈가 되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네, 알고 계시는 대로 황우석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최초로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해서 그 성과를 사이언스지에 실으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예, 그 성과로 과학기술부가 수여하는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부상으로 돌아온 게 상금 3억 원이었는데 이 상이 수상 취소되면서 3억 원을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과기부는 공문을 통해서 약 열흘 이내에 상금을 돌려달라고 했고요. 이 상금은 한국연구재단이 관리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요. 16년 전에 받은 상금이잖아요. 그걸 왜 이제서야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네. 논문 조작이 드러나면서 2006년에 훈장과 포상은 바로 다 취소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시상의 경우에는 이게 성과를 그 당시 입증받아서 줬던 상인데 이걸 취소하는 규정은 미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관련 법안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됐고 그 이후에 과기부에서 이걸 취소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올해 중순에서야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일처리가 늦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 황우석 전 교수 하면 지난 2004년이죠. 대한민국의 줄기세포 광풍을 몰고 왔던 인물입니다. 저도 기자 초년병 시절에 상당히 열심히 취재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이제 논문 조작이 드러나면서 그야말로 국민 영웅에서 갑자기 추락한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 윤경호 의원님도 기억이 생생하시죠? 그럼요. 황금박쥐라고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차세대 한국의 어찌 보면 미래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 뭐 과학자도 아니고 의학자도 아닙니다만 저분이 기본적으로 수의학자죠. 네네. 동물복제에서만 그쳤으면 어땠을까. 이 동물복제를 뛰어넘어서 인간과 관련된 여러 시도인데 그게 나중에 보니 데이터를 조작했다. 이건 사실 과학자로서는 기본적인 신의성실 원칙에서 벗어난 그 하나만으로도 그 이후에는 이분이 어떤 연구 결과를 내내도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본인이 원래 주력하고 전념했던 동물 복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자칫 잘못하면 신뢰를 회복하기가 어려워진 게 아닐까. 네. 그런데 이렇게 무려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그 사안으로 다시 언론에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오는 게 역시 과학기술이라는 거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그 낙인이 지워지기가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인물은요. 출소를 앞둔 조두순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조두순을 화제 인물로 꼽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두순 이제 다음 달 13일에 출소를 하죠. 12년을 다 채우고 다음 달 13일에 나오는데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이 사람의 어떻게 교도소 안에서 지내는가 상당히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료 같이 수감됐었던 수감 동료가 최근에 이제 출소를 했는데 본인이 먼저 사회에 나와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조두순은 이렇게 지내고 있다라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1시간 동안에 그 하루에 한 번, 1시간에 운동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때 네. 팔굽혀펴기를 무려 1000개씩이나 할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1000개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통상 팔굽혀펴기 한 세트에 33개인데 35세트씩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느냐 물으니까 내가 출소하고 사회에 나가서 보복이나 테러를 당할 수가 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동료 같이 수감됐었던 동료가 얘기하기를 그 같은 교도소 같은 동 건물에 오원춘이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기징역 받은 오원춘 말이죠? 네, 맞습니다. 20대 여성을 좀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오원춘 무기징역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같은 그 건물에 있으면서 같이 지냈었는데 이 오원춘의 경우는 자기 독방을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108배를 한다고 나는 들었다. 그런데 지금 조두수는 자기가 나가서 보복을 당할까 봐 오히려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지난 4월에는 배식량이 너무 적다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배식량이 너무 적다. 이걸 대체 나 먹으라고 주는 거냐. 나만 이렇게 적게 주는 거 아니냐라고 너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그때 끌려가서 오히려 징벌방에서 보름 정도 또 혼자 있었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제가 지난 7월인가요? 이 조두순이 심리 상담을 받았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네. 당시에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하고 지금 동료 수감자 얘기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지금 조두순이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다. 나가서 좀 착하게 살겠다라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보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이 동료 수감자가 얘기한 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어쨌거나 다른 데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조두순은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는 그런 범행을 반성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술에 취해서 기억도 안 나고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나는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교도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아내와 함께 산에 가서 커피 장사를 할까 생각 중이다라고 미래 비전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 조두순의 출소를 한 달 앞두고 이 경기도 안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많이 접했습니다. 최영호 고문님. 네. 지금 오늘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그렇죠. 조두순 방지법이 처리가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단은 네. 지역 주민들 불안을 좀 해소하는 게 좀 급선무지 않나 싶어요. 네, 일단 이제 안산의 CCTV가 이제 2배 이상 지금 뭐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네. 자율방법연합대가 이제 해소하는데 근본적인 지금 뭐 방책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뭐 전자장치 부착, 그다음에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그다음에 뭐 또 화학적인 약물 치료 부분 등등이 있는데. 자, 이게 사실 뭐 개인적인 출소를 한 데는 자체가 지금까지의 어떤 죄값을 다 받고 나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추가적인 부분들을 한다는 것들을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뭐 안산 시민의 지금 안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지금 개인적인 그런 이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셔야 되지 이렇게 법안 갖고 지금 뭐 큰 틀로 잡아야 될 거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장에서 먹힐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특히 강력하게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두순 관련해서는요, 이 출소 즈음 해서 저희 기자들이 또 여러 가지 취재해서 또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